영지주의는 1세기 때의 기독교 이단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영지주의라는 명칭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당시 이 종교의 이단성을 경고하는 사도들의 언급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영지주의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본래 악한데 그 이유는 타락한 신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내면의 신령한 지식을 얻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영과 육의 이원론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인데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외부의 기득권층,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교나 기독교를 기득권층으로 보았죠. 이 주류 세력은 이 지식을 알 수 없고 오직 내부에 핍박받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영지라는 것,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이라고 불리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닫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설명은 영지주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오늘날 현대판 영지주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사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흑인 신학자인 보디 보첵이라는 분이 인종적 영지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보첵 자신이 자기 가족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7 자녀들이 모두 음악에 재능을 보여서 저마다 악기를 다루고 레슨도 받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7 자녀들을 처음 볼 때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아이들에게 어떤 운동을 가르치나요? 라는 질문. 그리고 혹은 농구팀을 만들 수 있겠는데요? 라는 운동에 관련된 말들을 던진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우리 아이들은 음악을 더 좋아해요 라고 대꾸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편이지만, 그런 말을 백인으로부터 듣는 대부분의 오늘날 흑인들은 그런 말을 불편하게 느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왜 백인들은 흑인들이 무조건 운동을 잘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점이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보디 보첵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어느 잡지에서 본 기사입니다. 이 글은 어느 여성이 쓴 글인데 오늘날 지나친 페미니즘 운동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이런 겁니다. 어떤 회사의 남성 상급자가 새로 들어온 부하 여직원에게 커피를 타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 여직원이 대뜸 제가 여자라서 그러시죠? 라고 톡 쏘는 대꾸를 해서 그 상사가 당황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만약 커피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여성 상급자였다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란 것과, 설사 남성 상사라고 해도 굳이 내가 여자라서 그러시죠? 라고 대드는 모습은 현명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절할 요량이면 그냥 죄송한데 지금 제가 좀 바빠서 그러는데 저기 있는 미스터 김에게 부탁드리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란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자 부하 직원도 커피 심부름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간접적인 사인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피력한 사연이었죠. 이 글을 쓴 여성은 실제로 그 회사에서 경험한 목격담이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남성 상급자는 원래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종종 부하 직원들에게 손수 커피를 타주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 부하 직원들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그런 경우는 외부 방문자가 왔을 때 남녀를 불문하고 부탁하곤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데 도대체 영지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다소 의아하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인종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류 백인에 대한 소수 집단인 흑인, 그리고 주류 남성에 대해서 억압받아온 여성 집단이라는 정체성의 대결 국면이 조성된 경우입니다. 고대의 영지주의의 경우도 자신들이 당시에 주류였던 유대교나 기독교에 대항해서 소수의 핍박받던 집단이었던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더 결정적인 공통점은 당시 1세기 영지주의자들은 주류 집단이 모르고 있는 자신들만의 지식이 있었다는 점인데, 이것은 마치 오늘날 억압받아온 흑인이나 여성들이
주류 백인이나 남성이 모르는 자신들만의 경험적 지식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커피를 타달라는 남성 상급자의 명령을 들은 여성 부하 직원이 제가 여자라서 그러시죠? 라고 말할 때는 이미 그 여성은 자신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상급자가 어떤 변명을 해도 아마 그 여성에게는 통하지 않는 자기만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선의의 행동이나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간의 집단 정체성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저 고대의 영지주의적 프레임이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사례에서 흑인들은 백인들의 말이나 행동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분명하게 인종차별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은 이미 경험상 증거 이상으로 확신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백인 경찰관이 추격해 오면 대개 흑인들은 인종차별적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흑인들 생각 속에는 언제나 백인들이 기득권자들이고 그런 외부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억압을 당해온 흑인들은 내부적으로 자신들만 아는 경험적 지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은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단순 실수 혹은 편견을 억압이나 인종차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팩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자신들만 소유하는 영지가 있는 셈이죠. 앞서 말했지만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상사로부터 커피를 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여성들은 자신들만의 그 억압당하는 느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지식을 그냥 단순히 상사 개인의 권위주의적인 성격 혹은 가부장적 기질 탓이라고 보지 않고 여성 집단의 정체성과 결부시켜서 성차별로 인식하는 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왜 백인이 말을 걸 때는 인종차별이 되고 같은 흑인이 그런 말을 하면 인종차별이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또 남성 상급자가 커피를 부탁했을 때는 성차별을 느끼지만 왜 여성 상급자가 부탁할 때는 성차별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결정적인 요인은 뭘까요? 보첵이 말하는 인종적 영지주의에 따르면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알 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모른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아무리 얼굴이 파래지도록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흑인이나 여성이 자신들의 지식과 느낌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식이 정체성과 결부될 때 거대한 주류의 무지한 억압 세력에 대해서 소수의 피억압 집단의 소위 깨어나라라고 하는 그 운동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 인종차별 운동이나 성정체성 정치에서의 영지주의라는 개념은 모든 것을 인종, 계급, 성으로 환원하는 오늘날 문화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소위 네오 막시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계층을 구분합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는 사람들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혹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눕니다. 그러나 문화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세상을 나눕니다. 문화적 헤게모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억압을 느끼게 되죠.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은 지배 집단에 속하지 못합니다. 인종적 영지주의는 바로 이러한 문화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념에 따르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 그게 정체성이죠. 바로 그 정체성은 이러한 집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고대나 지금이나 영지주의적 사상에 쉽게 빠져들어갈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날 영지주의는 물론 두 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말한 문화 마르크시즘류의 정체성 정치 형태의 영지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뉴 에이지, 뉴 에이지 계통의 종교적 영지주의 흐름입니다. 둘 다 모두 내면의 지식, 뉴 에이지에서는 마음의 불꽃이라고 하는 자기 숭배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 네오 막시즘과 함께 포스트 모던 문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고대의 영지주의가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 왜 발생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영지주의는 고대의 종교적 현상인 것만은 아니고 기독교 같은 정통 종교 현상에서는 늘 이단으로 존재해 온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 세계관이 보여주는 독특함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떤 점인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라는 독특한 신앙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았지만 육신에 있는 동안은 아직 완성된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일시적 고난을 견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고면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인들이 제한되고 훼손되어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옷을 덧입는다는 말을 합니다. 반면에 종교적 영지주의자들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과 세속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영과 육을 통합적으로 보는 전인 구원보다는 신비로운 의식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불교의 해탈이나 이슬람의 복종교리도 사실상 이런 류와 유사한데요. 말하자면 영지주의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확신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칫 그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어야 하는데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쉽사리 곁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고 느끼는 것이 취약하기 때문이죠. 고대의 영지주의자들의 아이디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경험이 그걸 말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쇠퇴해가고 공간 속에서는 제한을 받는다는 식으로 정물적 직관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악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쇠하거나 제한이 없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신성한 불꽃 같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 때 인간이 해방된다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런 영과 육을 분리하는 영지주의의 이원론은 오늘날 그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철폐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의 논리와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의 몸의 특질인 임신과 수유 기능과 같은 생물학적 특질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무효화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통해서 자기 몸의 생리적 제한을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별로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남녀의 성적 결합이 자녀 생산이란 생명의 탄생과 또 가정의 형성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형성하기보다는 성적 쾌락의 수단일 뿐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모성애적인 가치와 결부시키지 말아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 사상인 셈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성의 몸을 임신과 수유 기능을 주신 것은 모성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정신적 가치와 불가분하게 엮어놓은 겁니다.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결국 오늘날 현대판 영지주의 운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괴계인 셈인데 오늘날 기독교계에도 소위 워크 크리스천리티라는 운동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동성애나 낙태 혹은 페미니즘, 환경 생태주의 등 소위 인권과 자유, 평등이라는 외피를 쓰고 등장하는 많은 현대판 영지주의에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